집에도 회사에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1호선이 마지막 목적지가 된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회사 안 나가면 그 다음엔 뭐 하지? 막연한 질문인데 이상하게도 답은 잘 떠오르지 않죠. 젊을 때는 집과 회사 사이만 오가도 하루가 꽉 찼습니다. 출근길엔 피곤하다고 투덜거렸고 퇴근길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은퇴라는 선을 넘는 순간 그 익숙하던 두 장소가 동시에 멀어집니다. 회사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은 하루 종일 머물기엔 생각보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에게 1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공간, 말하자면 목적지가 없는 목적지가 됩니다. 앉아 있을 수 있고 사람 소리가 있고 누구도 나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지 않는 곳. 집에도 회사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공간이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비극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돈 문제보다 먼저 삶의 구조 문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적금, 보험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문제는 돈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업무가 하루를 채워주고 퇴근 시간이 하루를 끝내줬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구조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24시간이 통째로 비어버립니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만 있기엔 너무 오래 남은 시간 때문입니다. 사례 1.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서울 구로에서 만난 72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섭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냥 1호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회사 다닐 땐 알람 소리에 욕하면서도 일어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TV 보다가 낮잠 자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요. 그게 너무 허무해서 나왔어요. 김 어르신에게 1호선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 그 반복이 그나마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먼저 하루의 틀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 2.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눈치 보이는 공간이 된다. 은퇴 후 집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관계입니다. 은퇴하면 편히 쉬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천에서 만난 68세 박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생활 리듬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서로 불편해져요. 말 안 해도 느껴져요. 언제 나가나 하는 눈치. 집은 더 이상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장 만만한 곳이 지하철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따뜻하고 누구와도 말을 안 섞어도 되는 곳이니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가족 관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례 3. 회사는 그만뒀지만 역할은 그만두지 못했다. 정년퇴직을 하고도 명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함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설명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종로에서 만난 70세 이모 어르신은 대기업 관리직 출신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사람들이 나를 찾았어요. 결정권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어르신도 하루 대부분을 1호선에서 보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기서는 과거의 직함도 현재의 무직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명의 승객일 뿐이죠.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잃는 과정입니다. 이 상실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떠돌게 됩니다. 1호선이 마지막 목적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은 머무를 곳이 아닌 흘러갈 곳을 찾게 됩니다.
은퇴 준비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의 구조를 만들 것.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 반복 가능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돈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둘째, 관계의 밀도를 재설정할 것.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나만의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역할을 새로 정의할 것. 회사 직함 대신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1호선에 앉아 있는 노인들은 게으른 것도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삶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매일 어디로 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이 없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1호선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요. 사람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쉬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휴식 자체보다 목적 있는 활동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전전두엽입니다. 이곳은 계획, 판단, 자기 통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이 전전두엽 자극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23년 사이에 우울감, 무기력,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가 더 이상 쓸모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호선에 앉아 있는 노인들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살기 위해 최소한의 자극과 질서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질 때 사람은 공간에 집착한다.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소속 욕구비의 롱gingness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회사는 그 욕구를 아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출근만 해도 내 자리가 있었고 이름이 불렸고 필요로 되는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 이후엔 이 소속감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사회적 구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관계 대신 공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공원, 대형마트, 도서관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누구에게도 소속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1호선은 특히 상징적입니다. 노인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고 요금 부담이 적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났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됩니다. 은퇴 후 고립은 수명과 직결된다. 이 현상을 단순히 쓸쓸한 풍경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 WHO, 여러 노년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흡연, 비만, 운동 부족만큼이나 사회적 고립은 강력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고립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집에도 회사에도 갈 수 없는 상태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상태입니다. 1호선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버티는 방식이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재무 설계가 아니라 삶의 재설계다. 여기까지 오면 분명해집니다. 은퇴 준비를 연금 액수로만 이야기하는 건 절반짜리 준비입니다. 진짜 준비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겁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일주일 중 몇 번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까? 돈과 상관없이 계속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최소 몇 개는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하면 아무리 통장 잔고가 있어도 삶은 빠르게 쪼그라듭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다. 물론 이걸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 삶을 연습할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다음 인생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 세대는 실험대 위에 올라간 첫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낮 시간 1호선 풍경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연민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본 듯한 불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다. 은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내가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1호선이 마지막 목적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건 돈보다 먼저 이것입니다. 나는 회사 없이도 매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디에도 가지 못해 떠도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곳으로 걸어가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